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2의 IMF 터져서 난리 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뭐냐 하면 제가 경제 관련 얘기하면 IMF 또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또 국가부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은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위기는 있어도 IMF 같은 일은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IMF하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IMF 같은 일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두 번 다시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뭐 나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안 좋아지긴 하는데 좀 IMF 때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결이 다르냐? IMF 때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본가들이 힘들었어요. 사업가들이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그 IMF 터지기 전까지는 잘 산 줄 알았는데 IMF 터지고 나서 뭐 집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이제 단칸방에 산다거나 뭐 좀 빚쟁이가 되는 이런 케이스는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나 월급쟁이가 그때 막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뜨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뭐 직장 그만둬서 당장 힘든 거 있어도 못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왜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뭐 자영업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거느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제 어릴 때만 해도 야반도주 하는 집 몇 집 있어. 야반도주. 근데 그 야반도주 했던 집이 일반 월쟁이 집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월급쟁이는 그때 근근히 살았습니다. 왜냐면 중년파인들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알고 그때 일반 월급쟁이는 대출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대출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영끌이가 집사장 이런 문화가 IMF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 이게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생긴 문화, 하우스푸어 문화가. 그때는 하우스푸어가 뭔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현찰로 차 사고 현찰로 집 사고 이거였습니다. 물론 그때 그만큼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긴 한데 은행에서도 대출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집 사는 데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집 사는데 막 대출 엄청 많이 받고 막 엄청나게 갚아나고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직장 다니 먹고 살았던 분들 직장 그만두면서 힘들었던 건 있지만 뭐 집안 엎어지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일반 자영업자, 일반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왜 힘들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증. 요 두 개. 예. IMF 이전까지만 해도 보증 때문에 집은 망했다는 얘기는 사실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IMF 터지고 나서 그때 보증 썼던 분들이 있죠. 연대 보증 썼던 분들이 많이 엎어졌어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 연대 보증이 많았거든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면 저 사람 못 믿으니까 이제 주변에 거래처 분들이 있죠. 지인분들 이런 분들 이제 인감 도장 받아가지고 찍어주고 연대 보증 써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못 갚으니까 이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연대 보증 때문에 막 잘 나가던 분들 엎어진 거 많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왜 그랬냐면 은 옛날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약간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예. 차용증을 보시면 돼. 그래서 옛날에 돈 못 받으면 이제 옛날에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장부 있었죠. 장부. 지금도 팝니다. 지금도. 지금도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의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반 이제 가게 가보면 있잖아요. 그 종이 있잖아요. 집마다 다 있어가지고 만약에 돈을 못 줘. 현찰 줘도 못 주잖아. 그러면 어음을 찢어가지고, 어음 있잖아. 거기다가 바로 금액 적어가지고. 예.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볼펜으로 있잖아요. 문화의 볼펜 같은 거로. 얼마? 500만원. 000. 적을 때 아시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00 적을 때 이제 줄 한두 꺼가지고 연결하고. 옛날 글씨체가 있어. 000 하나, 000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에서 500만원 적어놓고 이제 뭐 몇회 며칠까지 뭐 갚기로 함 날짜 적어놓고 예,
이름 딱 적고 서명, 도장 없으면 지장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가게 가보면 왜 그 도장밥이지, 도장밥. 예, 아실 거야, 도장밥. 그 동그라미 날짜 맞춘 도장이 꼭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집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 옛날엔 그 많았거든. 항상 거기 이제 도장하고 도장밥하고 그 어음종이 항상 있었어요. 예, 돈 대신에 그걸 줬지. 근데 문제는 그게 IMF 터지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아무런 효과가. 예. 그때 그렇게 사업하는 망했던 이유가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받을 돈 못 받아서 망했어요. 받을 돈 못 받아가지고. 받을 돈을 다 받았으면 안 망한 집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주고 나서 뭐 언젠가는 받겠지 이런 거 언젠가 왜냐면 은행에서도 압박을 안 주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주겠지 이런 마인드야. 예. 나라에서 이제 근데 갑자기 IMF 터지면서 빨리 이거 돈을 이제 상환해라 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 어음으로 받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이 없어가지고 망했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는데 결제 만기를 못 지켜가지고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망한 거야 이게. 예, 기업들이. 갑자기 대출 받는 거 한 번에 상환하러 가는데 그러면 날짜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야. 원래부터 그런 걸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야. 예. 그리고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것도 많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장사하는데 옛날에는 정으로 장사, 정으로. 우리가 남이가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에이, 나중에 갚아. 이런 식으로 못 갚아도 그냥 넘어가서 아유 어차피 대한민국 잘 돌아가는데 뭐 88 올림픽으로 잘 되는데 뭐 괜찮으니까 나중에 술 한잔 사 이런 식으로 막 퉁치는 문화 많았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IMF 터지고 막 돈 못 받고 그걸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예. 옛날에 하더라도 서로 의리 막 정 같은 거 엄하고 이제 엄하고 이제 제가 말이 꼬이는데 엄하고 보증도 일종의 정문화예요. 정문화. 믿으니까 여신이란 게 뭐예요? 믿으신 아닙니까? 줄려 믿으니까 준다는 거 아니야. 여신법. 근데 이게 못 받으니까 이 여신 할 때 그 믿으시네요. 서서히 깨져 나간 거죠 이게. 아 사람 앞에 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 근데 IMF 같은 그런 어음이나 보증 문화는 없을 겁니다. IMF 안 터지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는 사람들은 안 믿어. 옛날에는 사람들 너무 쉽게 믿었거든. 예. 그리고 연대 보증도 쉽게 써주고 어음 같은 거 쉽게 반영해줬는데 이제는 안 믿어요. 안 믿어줘. 그런 거 안 해줘요. 옛날엔 막 술 한잔 먹고 그냥 이제 막 돈 못 받으면 술 사줄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가 잠깐하고 말 사이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땡치기하고 그냥 치웠는데 이제는 이거 못 받을 거 아니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사람 못 믿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그런 이제 약간 물렁물렁한 마음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죠 지금은. 네. 그렇게 하면 골로 간다는 거 아니까. 기업들은 IMF 이후로 오히려 더 탄탄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들은 버팁니다. 어떤 식으로 버팁니다. 중견도 어떤 식으로 버팁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이제 중견 이상 되는 기업들은 회사 연역이 한 60년, 70년 가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 그 말인즉슨 뭐냐면 IMF도 한 번씩 넘겼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지나쳤다는 거야. 그럼 그때 IMF 때 준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원도 내보내고 사업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예. 거기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좀 난감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희망퇴직 한다고 해서 삼성이 엎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기가 안 좋으면 내보내고 버티고 있다가 경기 풀리면 다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런 회사에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희망퇴직 단행하는 이유도 IMF 같은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회사가 버텨나가려면 이제 회사에 뭔가 도움 안 주는 직원들 내보내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쓸데없는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경영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 IMF 이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을 자른다?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네. IMF 이전만 해도 그냥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잘려서 그만둔 사람 없었습니다. 잘려서 그만둔 사람. 그냥 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냥 정규직이 꼴 정신고용이었습니다. 옛날에. 약간 일본식 문화였지.
근데 지금은 좀 얘기가 틀리죠. 지금은 엄청나게 얘기가 틀리죠. 그 지금은 기업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이 더 힘듭니다. 개인이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 기업들이 힘들다는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개인이 많이 힘들어요. 개인이 빚이 너무 많아요. 개인이.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빚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몰라요. 빚 때문에 고통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정작 자신들 부모님 세대는 빚을 져본 적이 없는 세대야. 그리고 자신들 부모님 세대는 사업해서 빚진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 그랬는지 눈으로 직접 본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IMF가 뭔지도 모르고 빚 때문에 자빠지는 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빚을 주구장창 내는 거야. 이게 대출 쉽게 보고.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카드 대란도 모를걸요. 아마 2002년 카드 대란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좀 불황인 경우는 있어도 IMF 같은 일은 전 똑같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대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저희 이모, 외삼촌, 빌려간 돈, 은행 대출이자 감당. 그때는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 많았습니다. 못하셔서 그때 대출이자가 연체되니 33%였어요. 땅 팔고 소일거리 하시면서 힘든 생활 하셨어요. 빚을 밀려주진 않으셨지만 정말 주변에 저희 아버지가 직장 잃으셨던 분들 많았고 아무튼 그 여파로 저도 일찍 결혼하고 뭐 그랬어요. 이제와 저희 자식들이 대학생인데 또 힘든 생활 겪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세상 겪습니다. 단지 그 힘든 게 종류가 다른 거죠. 종류가 다른 거야. 지금은 뭐 기업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스스로 엎어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과도한 채무를 져가지고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영끌도 스스로 망가지는 거고 비트도 스스로 망가지는 거죠. 아니 누가 영끌 비트라고 했습니까? 영끌 비트 안 해도 살려면 살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호황된 거 쫓다 보니까 말도 안 대출을 받는데 문제는 이 대출을 점점 감당이 힘든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영끌 비트는 사실 기업들 경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이지, 개인의 영역. 개인들이 보면 요즘에 어떤 마인드예요? 뭐 돈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집 사기 힘들다, 부자 되기 힘들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팽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된다. 아니면 영끌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문제는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짐을 많이 떠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게 메타인지예요. 누구든 그냥 뭐 자기가 짐을 많이 떠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다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엉터리 생각입니다. 왜냐? 사람마다 개개인 능력치, 벌이 그리고 빚의 감당력은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연끌 빚에 빠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억 단위 빚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억 단위 빚진 사람들 중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은 한 빚이 한 5천만 있어도 이거 갚을지 못 갚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1억이 넘어. 어떻게 갚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닐 직장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는데.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빚 가운데만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비투 해가지고 빚 많이 진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이래가지고 갚을 사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 뭐, 나라가 문제 있다는 것보다 좀 스스로 자멸하는 분위기, 스스로 자멸하는 분위기.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져가지고 그 빚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엎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좀 그 따지는 게 많아요, 이게. 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 지금 일하려면 일할 수 있어. 근데 뭐 지방에 싫고 더러운 거라 싫고 밤새니까 싫고 주말에 출근해야 돼 싫고 이런 이유로 안 하는 것도 정말 많단 말이야, 이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많이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항상 했던 것만 찾고 원하는 것만 찾고 그러면 점점 파이가 쪼그라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게 봐봐. 사무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 사무직은 가면 갈수록 고용관계가 안 좋아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썰 풀려고 요즘에 채용 사이트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거든. 눈팅을 하는데 보면 확실히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요즘엔 신입 채용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이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 채용. 서울마저도 페이가 높지 않아요. 페이가 높지 않은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계속 사무직 일자리 바라볼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바운드리를 넓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뭐 일할 수 있으면 일단 해보자는 마인드로 가야 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강하잖아. 뭐 생산직 다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 택배 일하면 뭐 개고생한다. 아니면 뭐 건설직 일하면 외국 사람 똑같은 취급받는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있잖아. 지금도 뭐 현생 안 좋은데 찬밥돈밥 가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 안 하는 사람 앞으로 일 안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텐데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을 또 관리하는 게 버거울 테고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국가 자체가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예. 일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과다한 어떤 욕심 그리고 과도한 사치, 소비 그리고 메탄질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지금 스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좀 무너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영상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겠죠. 태클 환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일은 생기겠지만 IMF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MF 때는 자본가 사업가들의 어떤 위기였다고 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은 자본가 사업가보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과도한 빚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